자, 페이지 128페이지요. 자, 여기서부터 2단원이고요. 앞쪽에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핵 분열, 핵 융합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역시 화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화학에 속하는 부분은 좀 따로 떼서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2단원이 이제 시작됩니다. 2단원은 전기를 가지고 노는 단원인데 첫 번째 파트를 이렇게 보면 원자라는 애가 나와요. 원자에 전자가 있고 원자핵이 발견됐어요. 여기도 화학 파트예요. 그래서 전자가 발견됐어요. 톰슨. 원자핵이 발견됐어요. 러더포드. 네? 수학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고 최우수 학생은 아프대요. 전체 문자를 다 알려주는데 여기 화학 파트예요. 그래서 화학 파트는 따로 모아서 앞쪽에 핵융합, 핵분열이랑 여기 화학 파트는 따로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원을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원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그게 129페이지예요. 129페이지에 보시면 마찰전기 2번 전기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전기력의 별표를 치셔야 돼요. 전기력의 별표. 그 안에 쿨록의 법칙이라 그래서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 이 쿨록의 법칙을 이용한 전기력을 여러분들 오늘 진짜 아주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파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뒤쪽에 136페이지를 한번 펼쳐볼까요? 136페이지를 펼치면 역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 한번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중등 학생들도 한 번쯤은 들어봅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 역시 이거 물리 아니라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옆쪽에 보면 보호의 원자 모형이 있어요. 이것도 화학이에요. 화학을 물리에서 배운단 말이죠. 됐나요? 화학을 물리에서 배운다. 이 화학에 대한 내용도 역시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2번 파트는 완전히 오로지 다 화학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쭉 넘겨보면 스펙트럼 파트가 지나고 보호의 원자 모형 파트가 지나고 쭉 문제가 나오고 넘기면 에너지띠와 전기전도성 3번 나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물리 파트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물리 파트가 하나씩 시작돼요. 전기의 기본이 원래 공식을 써서 계산하는 시험 문제가 매우 많았었는데 전부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전기장에 대한 내용이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식 쓰는 건 아까 나온 쿨렁의 법칙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암기 과목입니다. 160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여기 보면 반도체와 다이오드라는 애가 있어요. 역시 계산형 시험 문제가 단 하나도 없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리가 원래 계산을 공식을 써서 막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1단원 파트에 보면 등가속, 등속 하면서 그래프도 막 그려냈었죠. 그런데 여기 2단원은 그런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161페이지를 펼쳐보면 다이오드라는 게 있어요. 요거 별표 2개짜리거든요. 다이오드를 배우기 위해서 반도체를 배우는 거예요. 반도체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162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다이오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맨 아래 발광 다이오드라고 써있는 거 있습니다. 요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모의고사 수능에 이 발광 다이오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얘는 발광 다이오드 본 적 있어? 본 적 있니? 맨날 보죠? 없어. 얘예요. 이게 수능에 나오는 엄청난 원리를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진짜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다이오드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전자제품이 엄청나게 화려해지고 엄청나게 복잡해진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리 파트에서 다이오드는 그리고 반도체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2단원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2단원은 전류와 자기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페이지 176페이지요. 요것도 한 번은 들어본 적 있나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라는 내용이고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여기는 오른손을 이렇게 말아지는 오른손 법칙을 써서 방향과 크기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몇 테슬라니 자기장 값을 구하는 게 물리였어요. 그런데 공식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는 크기로 어느 쪽으로 작용해 라는 단어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졌어. 나는 수업 시간에 개인적으로 공식을 알려드려요. 왜? 물리잖아요. 공식으로 풀면 훨씬 더 빨리 풀게 되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할 때도 공식은 필요 없지만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 전기 파트에서도 공식이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별표를 따로 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185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자성체의 종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자성체의 종류 별표 2개짜리입니다. 니네 이런 거 초등학교 때 해본 적 있니? 이런 거 안 해봤나? 니네 집에 드라이버 있어요?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드라이버에 못을 이렇게 끼워서 돌리잖아요. 그 못이 드라이버에 달라붙니? 안 달라붙어요?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으면 못을 이렇게 갖다 대면 못이 이렇게 딸려서 달려오니? 안 와요? 안 오는 건 꼬른 거, 싼 거.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못을 조이는데 못이 자꾸 툭툭 떨어지잖아요. 얘가 붙어 있으면 안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떨어지게 만든 이 드라이버는 좀 비싸요. 왜?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걔는 자석은 아니에요. 자석처럼 성질을 갖게 만든 애란 뜻이야. 그래서 그걸 자성을 가진 물체예요 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 자성체에 대한 내용을 배워요. 공식 없어요. 이 단어는 공식이 없습니다.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차근차근 배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194페이지를 펼쳐볼까요? 2단원의 마지막 파트가 됐습니다. 2단원의 마지막 파트. 이 2단원의 마지막 파트에서 이 마지막 페이지 전자기 유도라는 194페이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 2단원을 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오는 거예요. 됐나요? 결론이 뭐야?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결론? 전자기 유도. 됐니? 전자기 유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전자기 유도입니다. 전자기 유도 내용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선행이잖아요. 선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단어는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구나. 이걸 배운 후에 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얘를 배우는데 멈추는 곳이 있구나. 그럼 이만큼이 한 덩어리고 그 다음 건 새로운 덩어리가 나타나는 거 맞죠? 결국에 시험 문제는 앞쪽부터 이렇게 가다가 맨 뒤가 시험 문제예요. 왜? 얘를 시험 문제를 내면 앞에 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한꺼번에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작은 소단위로 요만큼씩 배워가서 얘가 중요하고 요만큼씩 배워가서 얘가 중요하고 단원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전자기 유도라고 그랬어요. 그 전자기 유도를 하기 위해서 2단원 전체를 배우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전자기 유도가 니네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겠죠. 수능에서도 전자기 유도의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2단원의 포인트 핵심 단어는 전자기 유도예요. 1단원의 포인트 핵심 단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고요. 2단원의 핵심 단어는 전자기 유도입니다. 우리 전자기 유도까지 갈 동안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갑시다. 물리에 대한 내용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29페이지요.
자, 129페이지 거기 보면 첫 번째 전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력도 역시 힘이니까 F라고 표시합니다. 력자가 들어가면 힘 맞죠? 그죠? 전기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쓰는 거냐 이런 뜻인데 여기처럼 전기가 있으니까 전기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전기력은 플러스 극이 있고요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기력은 방향을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이 방향을 정하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전기력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플러스 성질을 띤 물체가 여기 있다면 이 플러스 성질을 띤 물체를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표시해요. 플러스 성질을 좀 전문적인 단어로 플러스 전하요.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표시하면 얘는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표시하겠죠. 이렇게 플러스를 성질을 갖고 있는 애가 있고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애가 있는데 이 전하들 사이에 힘이 작용합니다. 그걸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또 내려서 플러스 전하를 띤 녀석과 플러스 전하를 띤 녀석 사이에 여기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거 맞지? 그럼 플러스와 플러스는 같은 전하 맞죠? 그럼 어떻게? 밀어요. 자석의 N극, N극처럼. 그럼 얘는 서로 전기력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작용하겠죠. 미는 힘을 우리는 청력이라고 합니다. 재미? 한 번만 더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역시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는 거 맞지? 청력이요. 쉽죠, 그죠? 그럼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니? 얘는 서로 반대적인 전하를 띠고 있는 거 맞죠? N극과 S극처럼. 그렇다면 얘는 서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되니? 우린 이걸 인력이라고 해요. 전기력에서는 다른 힘과 다르게 청력이 될 때도 있고 인력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이 힘의 방향을 정리하는 게 전기력 파트에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됐죠? 같은 전하끼리는 청력, 반대 전하끼리는 인력. N극과 S극, 인력, N극, N극, 청력. 이런 거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럼 방향을 이만큼 정리했으니까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도 한번 정해봅시다. 전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 이 전기력의 크기는 F는 비례합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에 양이 있어요. 플러스 전하가 얼만큼 많이 있니의 개념이에요. 그걸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전하가 갖고 있는 양은 마이너스 전하량이라고 하겠죠. 되셨나요? 그 전하량이 크면 전기적 성질이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러니 힘이 세져요. 그래서 비례해 뭐라고? 두 전하의 량을 곱한 것에 비례합니다. 더하면 안 되고요. 곱해 주셔야 돼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해요. 두 번째, 이게 물리의 가장 전통적인 내용인데 전기력 F는 저기다가 정리할 거예요. 전기력 F는 전하와 전하가 이렇게 두 개가 놓여 있으면 이 사이에서 서로 작용하는 힘 맞지? 그러니까 자석처럼 가까이 가져가면 힘이 세져요. 멀리 떨어지면 힘이 작아져요. 그럼 거리가 짧을수록 힘 센 거 맞지? 거리가 멀수록 힘이 약한 거 맞죠? 이게 물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이즈예요. 가까우면 힘 세고 멀면 힘이 약해요.
얼만큼씩 가까워지면 얼만큼 세지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거리, 두 전화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됐나요? 거리가 2배 가까워지면 힘은 4배가 돼요. 거리가 3배 가까워지면 힘은 9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라는 내용을 알아두셔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전기력 파트는 일반적인 힘과 다르게 두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 청력과 인력. 그러니 항상 이쪽으로 되는지 이쪽으로 되는지 방향에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 크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전하량의 곱에 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여기가 됐어요? 이 전기력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봐요. 이쪽에다 한 이쯤에 놨으면 되나? 여기다. 전기력 F. 자, 전기력 F는 두 개의 전압 사이에 여기 Q1의 전하량과 Q2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 얘를 데려다가 거리 R만큼 떨어뜨려 놓습니다. 됐죠? 그럼 전하를 가진 녀석들 두 물체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는 곳에 힘이 존재하겠죠. 그걸 우리 전기력이라 그래요. 아까 정의한 내용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기력이라고 하는 애는 비례한다 그랬어요. 왜? 두 전하의 곱에, 두 전하의 양을 곱한 것에 비례해요. Q1과 Q2를 곱한 거죠. 두 번째, 전기력이라고 하는 애는 거리,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됐니?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전기력 F는 두 전하량의 곱의 비례 Q1과 Q2를 곱하면 거리의 제곱을 하면 비례를 이퀄로 만들려면 상수를 쓰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요게 전기력을 구하는 쿨롱의 법칙이에요. 니네가 알고 있어야 하는 유일한 공식이기도 합니다. 됐나요?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요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잘 봐. 우리는 이 비교사를 뭐라고 하냐면 만유 인력이라고 합니다. 요거 비교 한번 해볼래요? 자, 동그라미 거리 R만큼 떨어져 있고요. 얘는 M1, M2의 질량을 갖고 있어요. 자, 뉴턴이 찾아낸 법칙으로 만들어낸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는 언제나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는데 모든 물체가 다 갖고 있으니까 만물 할 때 만자예요. 있다, 그럼 모두 다 있다는 얘기죠.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힘, 만유 인력. 보세요. 이름에 아예 인력이라고 들어있지. 왜? 얘는 청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나 끌어당기는 힘밖에 없어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요. 내려볼게. 비교샷. 만유 인력은 원래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만유 인력은 상식으로 써드리는 거예요. 만유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해요. 만유 인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만유 인력을 써보면 이퀄 치고요. R제곱에 M1, M2 곱한 값에 비례하죠. 상수를 쓰면 얘는 G라고 써요. 어때? 공식 똑같죠? 그지? 어떤 게 더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만유 인력이요. 그럼 쿨롱의 법칙, 전기력을 만들어낸 저 쿨롱의 법칙은
좀 짭스럽지, 그지? 됐나요? 그래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걸 찾아낸 사람이 쿨롱입니다. 그래서 쿨롱의 법칙이라고 해요. 니네 책에도 쿨롱의 법칙 하나 나옵니다. 그 만일력과 전기력의 유일한 차이. 같은 전하면 청력, 반대 전하면 인력. 됐니? 얘는 왜 인력만 있나요? 질량의 마이너스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 반대 부호가 나올 일이 없지. 같은 부호가 나올 일이 없지. 부호에 상관이 없지.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여기가 알겠어요? 자, 일단 오늘 포인트 첫 번째. 저 쿨롱의 법칙을 가지고 놀아봅시다. 되니? 자, 지워볼까요? 요거는 비교샷이니까 살짝 지워요. 네, 분리는 다 분석이죠. 똑같은 거 계속 변형 살짝 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유인력은 따로 공식을 안 배우죠. 예전엔 배웠는데 안 배워요. 전기력은 공식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번씩 예제로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EX 공식 활용은 이렇게 돼요. 이게 기본 예제예요. 자, 첫 번째 얘 플러스 1쿨롱짜리 전하량의 단위는 C라고 쓰고요. 일대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냈다고? 쿨롱. 그래서 전하량의 단위를 자기 이름 붙여서 쿨롱이라고 쓰는 거예요. 얘 전하량은 플러스 1쿨롱짜리. 얘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2쿨롱짜리. 되니 거리는 1m 떨어져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은 얼마일까요? 인력이 작용할까요? 청력이 작용할까요? 됐어요? 반대극이 서로 묶여 있으니까 인력 작용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 얘도 이쪽 방향. 일단 쓸 수 있겠어요? 계산할 수 있나요? 그럼 전기력 F는 얼마야? K에 R제곱에 그치? Q1은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되니? 진짜 쉽죠? 이걸 계산하라고 안 그래요. K 값을 줘서 다 푸세요 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 간단하게 얘 이렇게 쓰면 간단하게 1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그냥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2K라고 그냥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값을 구하라는 시험제는 내지 않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힘의 단위는 뭐라고 쓰는 거야? 모두 다 뉴턴이요. 전기력의 단위도 뉴턴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A라는 공이 있었어, B라는 공이 있었어. 얘는 거리가 2m 떨어져 있대요. 얘는 플러스 4쿨롱, 얘는 플러스 6쿨롱. 자, 전기력 F는 얼마니? 됐죠? 그럼 그냥 공식에다 넣으시면 돼요. 암산도 막 되나요? 2제곱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6. 됐죠? 그럼 4랑 약분될 테니까 얘는 6K 뉴턴 정도의 힘이 서로 반대쪽으로 작용하겠죠. 이해됐니? 그래서 이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값이 마이너스라고 나오면 반대극인 거 맞지? 곱하기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마이너스를 지우고 인력 이렇게 표시합니다. 플러스 값이 나오면 플러스를 지우고 청력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됐나요? 얘 마이너스여도 곱하면 플러스가 돼버리죠. 그래서 플러스 값의 전기력이 나오면 청력, 마이너스 값의 전기력이 나오면 인력 이렇게 써요. 할 수 있겠니? 자, 질문 한번 내볼까요? A, B
하나는 플러스 1쿨롱짜리가 저기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2쿨롱짜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전하량은 마이너스 2짜리가 훨씬 크지. 그럼 서로 당기겠죠. 인력이니까. 질문이요. A가 세게 당길까요? B가 세게 당길까요? 됐어요? 계산 어렵니? 아니요. 마이너스 값 나오면 인력이라고 쓰는 게 어렵니? 아니. 계산해서 6K 뉴턴이라고 쓰는 건 쉽죠. 곱해서 플러스가 나오면 청력이라고 하는 거 쉽죠. 하지만 시험 문제 틀리는 단어는 이거예요. 1쿨롱, 마이너스 2쿨롱. 누가 더 세게 당긴다고? 누가 전기력이 크다고? 잘 봐. 그래서 틀려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려요. A가 B를 당겨주지. 그치? 그럼 B는 누가 A를 당겨주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A가 B를, B가 A를 대각선 관계가 성립하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작용, 반작용이라고 한다 했어요. 작용, 반작용 두 개의 크기,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기억나니? 그러니 A가 B를 당길 때 이만큼의 힘으로 당겨주고 B가 A를 당길 때도 이만큼의 크기로 당겨주는 거예요. 이해됐어? 절대로 전하량이 크니까 세게 당겨요. 안 된다고요. 뭘 틀려오는지 알겠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얘 4고요. 얘 6이에요. 전기력의 비율은 2대 3. 맞아? 안 된다고. 됐어? 누가 더 세게 당긴다고? 같아요. 왜? A가 B를 당겨주면 B가 A를 당겨주고 A가 B를 밀어내면 B가 A를 밀어내죠.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모두 다 사이즈가 같아요. 됐어? 뭐 틀려오는지 알겠어요? 전기력은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 틀리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됐니? 전기력 문제는 이렇게 세 종류. 뭐라고? 계산하세요. 두 번째,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방향 정해지는 거 맞죠? 세 번째가 얘야. 저걸 틀리는 애들이 가장 많겠죠? 저렇게 틀려올 만한 것들을 정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선행 물리원입니다. 그럼 나중에 니네들이 진짜 물리원을 배울 때가 되면 절대로 틀리지 않아야만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왕 한 김에. 전기력 작용하죠.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밀려지니까. 그쵸? A는 이동 방향이 왼쪽 방향이에요. 그럼 서로 밀 테니까 B는 이쪽 방향으로 서로 밀려나겠죠? 힘의 크기는 같아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자, 질문이요. A와 B는 움직이죠? 1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거야. 물체가 움직이면 운동은 딱 세 종류. 첫 번째, 등속 운동이니. 두 번째, 등가속도니. 세 번째, 그냥 가속도니. 자, 질문 맞춰볼까요? A는 6K 뉴턴의 힘을 받아서 이쪽 방향으로 출발하기 시작하죠. B도 6K 뉴턴을 받아서 이쪽 방향으로 서로 청력으로 밀려지지. 자, 질문. 그럼 A와 B는 등속하니? 다시요. 그럼 A와 B는 등가속하니? 다시요. A와 B는 그냥
가속하니. 됐어요? 자, 등속이라면 힘은 0이죠. 일단 힘을 받았으니까 얘는 x. 됐어요? 두 번째, 힘은 일정하면 등가속 운동이에요.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얘네 둘이 처음에 6K 뉴턴으로 출발해서 가면 계속 6K 뉴턴을 받는 거니? 만약에 이게 계속 6K 뉴턴이라면 등가속도 맞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 보세요. 전기력은 어떻게 된다고? 전하량은 변함이 없지만 거리가 변하는 거 맞지? 그럼 거리가 변하면 전기력은 감소. 변하면 감소. 그러면 전기력의 사이즈는 점점 감소하죠. 그러니 등가속도도 안 돼요. 됐어요?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애는 서로 멀어지면 전기력이 감소하니까 가속도는 감소. 결국에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되셨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 꽤 까다롭죠? 공식 하나 떨렁 배우는데 1단원이 안 들어가면 시험 문제를 마무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단원은 항상 충분히 복습을 하셔야 해요. 되셨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마지막 문제. 요거 별표. 요거 별표. 요 문제 꼭 정리해 주세요. 꼭 정리합니다. 자, A라는 애가 있었어. B라는 애가 있었어. 1m 떨어져 있대. 얘는 플러스 2쿨롱, 얘는 마이너스 4쿨롱. 됐나요? 요때 전기력 1번 얼마니? 됐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럼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무슨 힘이?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인력이 작용해서 점점점 다가옵니다. 됐죠? 그러다가 얘네 둘이 점점점 다가와서 달라붙어. 접촉. 접촉. 되니? 뜯어다가 다시 A를 B를 같은 거리만큼 떨어뜨려 놨어. 자, 요때 전기력 F2 얼마? 됐나요? 시험 문제는 이래요. F1 대 F2는 몇 대 몇이니? 이렇게 하는 게 전기력 같아 시험 문제야. 자, 요거 하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요거 하나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해됐나요? 상황이 이해됐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되게 쉽죠? 어떻게 한다고? 아, K 값에 1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8K 뉴턴. 마이너스 값을 살짝 지워주고, 아, 인력이 작용하고 있구나. 되니?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얘는 얼마예요? K에 1m니까 1제곱. 되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에 몇 쿨롱이고 몇 쿨롱인지를 구하면 왜 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풀어본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없어요. 하지만 한 번만 푼다면 시험 문제는 완성이 되는 건데, 쿨롱의 법칙을 자체가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훅훅 집어넣기만 하면 계산은 매우 쉬우니까요. 하지만 여기 자료가 없으면 구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접촉. 이렇게 접촉하면 잘 봐. 전기력의 개념이에요. A라는 애는 지금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B라고 하는 애는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원자는 플러스 성질과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는 애가 같은 종류만큼 같은 양만큼 들어있어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근데 얘는 왜 플러스 전하가 되니?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전자가 다 튀어나가 버려서 플러스가 더 많은 상태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더 많아진 상태가 된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많은 상태, 마이너스가 많은 상태, 얘네 둘이 서로 힘이 작용해서 붙었지. 딱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도체예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부야. 그래야 전기를 띠고 전기력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럼 도체와 금속 특징이 뭐야? 전자가 움직이죠. 됐어요? 떨어져 있을 때는 전자가 이동하지 못하다가 접촉하는 순간 전자가 이동해요. 됐니? 접촉하면 전자가 이동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됐지? 언제까지 전자가 이동하면 전하량이 같아질 때까지. 접촉이란 단어가 그 뜻이에요. 전자가 이동해요. 전하량은 같아져요. 그럼 얘네들이 전하량이 같아. 부호도 같아. 그렇다면 와서 접촉하면 내가 뜯어내지 않아도 저절로 벌어지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금속구 두 개를 가만 놔두면 플러스 마이너스 와서 붙어요. 그런 다음에 접촉한 순간 다시 떨어져요. 되게 재밌겠지, 그치? 됐어요? 자, 질문 2 마이너스 4 가운데 지점은 얼마야? 네, 그러니 얘는 마이너스 1쿨롱이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1쿨롱이 될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1K 뉴턴이 되겠죠. 그럼 이 녀석 지우고 청력. 됐어요? 그래서 A와 B는 서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졌다가 접촉하고 나면 반대 방향으로 서로를 미는 거죠. 힘의 비율은 얼마야? 8, 1, 8대 1. 이렇게. 되셨나요? 네, 전기력 파트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요게 한 덩어리고요. 자, 이제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오면 전기력 파트는 끝이 납니다. 잘 보세요. 공 2개 있지. 공 3개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시험제가 돼요. 써볼게. EX. 이게 별표 3개짜리가 됩니다. 전기력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얘. 나중에 자기장 파트에서 한 번 더 쓸 거거든요. 잘 보세요. A, B, C. 처음이니까 좀 쉽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같아요.
처음이니까 쉽게 한번 1m, 얘도 1m. 됐죠? 자, 첫 번째 플러스 1쿨롱 되니 플러스 2쿨롱 됐죠? 마이너스 6쿨롱 되셨나요? 자, 이제 시험 문제가 끝났습니다. 1번 A가 받은 전기력은 어느 방향 몇 뉴튼 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방향과 크기. 2번 B가 받은 전기력은 몇 뉴튼, 방향은 어느 방향? 두 개만 떨렁 있으면 이거나 저거나 방향은 이거나 저거나 힘의 크기 똑같죠. 하지만 3개가 있고 4개가 있으면 그리고 각각의 거리가 변하면 그때그때마다 방향을 선정하셔야 되고요. 크기를 아주 잽싸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의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 문제가 돼요. 한 번만 더요. 3번이요. C의 전기력은 몇 뉴튼, 어느 방향? 되셨나요?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A 입장에서 보면 B가 플러스니까 얘네 둘은 서로 청력 됐죠? 그럼 B의 입장에서는 A를 저쪽으로 밀죠. 만약에 둘만 있다면 저쪽으로 얼마 끝이에요. 얘도 있지. 그럼 C 입장에서는 얘를 당기죠. 마이너스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 B가 A한테 준 전기력과 C가 A한테 준 전기력을 더해야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야 총 합력 R자 힘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반대면 빼시면 되고요. 방향이 같으면 더해주는 거죠. 자, 빨간 걸로 한번 표시해볼까요? A가 받은 전기력은 B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일단 밀리죠. 그지? 그리고 C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당겨지죠. 그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으니까 A에 작용한 B의 전기력과 C의 전기력은 서로 빼면 되겠네요. 이해되니? 자, 해봅시다. B에 의한 전기력은 얼마야? B에 의한 전기력은 거리는 1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지? 얘 1, 2니까 1 곱하기 2 K를 쓰고 뉴튼. 어느 방향으로 밀고 있다고?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C에 의한 전기력이 또 하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K 값을 쓰고요. 자, C는 A랑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2m. 2의 제곱을 쓰시고요. 얘는 플러스 1짜리 곱하기 마이너스 6짜리. 되니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죠. 지금. 되죠? 근데 방법만 알면 되죠. 자, 얘는 얼마야? 결국에 2K 뉴턴. 얘는 얼마야? 4분의 6이니까 1.5. 2분의 3이면 1.5 맞죠? 1.5 K 뉴턴. 반대 방향이니까 어떻게 한다고? 빼요. 됐지? 그럼 얘는 0.5 K 뉴턴의 힘을 이쪽 방향으로 갖고 있는 거 맞죠? 할 수 있겠어요? 뭐 별것도 아니지, 그치?
계산하고 방향 체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B의 전기력은 노란 걸로 표시해보면 여기 있어요. 그럼 B는 A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밀리고 있는 거 맞지? 그리고 C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당겨지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겠네 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그럼 각각 구해볼까요? A에 의한 전기력은 얼마니? K의 1제곱에 1 곱하기 2요. C에 의한 전기력은 얼마니? K의 1제곱에 지금 1m 사이에 있는 거 맞죠? 그죠? 2, 6, 12요. 됐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얘 이쪽 방향으로 당겨졌고요. 얘도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 있죠. 그럼 얘는 2K 뉴턴, 얘는 12K 뉴턴.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 그럼 얘는 14K 뉴턴. 방향은 이쪽 방향. 어때요? 되게 빨리 하시면 되죠, 그죠?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까요? C는요, 요거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A는 C를 당기죠. 당겨요. B도 C를 당겨야 되죠. 당겨요. 그럼 느낌상 더해야 되겠구나. 각각 구해서. 그럼 A에 의해서 당기는 걸 먼저 써볼까요? A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은 얼마니? K에 얼마 떨어져 있어? 2m 떨어져 있죠. 전하량은 얼마야? 1 곱하기 6. 어느 방향으로? 파란 거니까 이쪽 방향. 그리고 B에 의한 전기력도 K에 1m 떨어져 있고요. 2 곱하기 6이요.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 이건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B와 A 사이면 A와 B 사이. 크기 같죠? 방향은 반대. C와 A 사이면 C와 A 사이. 크기 같죠? 방향은 반대.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럼 얘 1.5K 뉴턴, 얘 12K 뉴턴. 됐나요? 방향이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더해. 더하면 얼마? 13.5 정도 나오나요? 됐어요? 네. 13.5. 방향은 이쪽 방향. 나중에 이걸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빨리 구해내세요. 아주 빨리. 이거 연습하셔서 진짜 아주 빨리 구해야 합니다. 문제 푸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똑같은 문제 한번 써볼까요? A, B, C가 있었어. 여기 거리 1m, 여기도 거리 1m, 얘는 플러스 1쿨롱, 플러스 2쿨롱, 마이너스 6쿨롱. 됐죠? 됐어요? 자, 첫 번째요. 빨간 거부터. A,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B. 자, 됐죠?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A, B. 암산돼요? 전기력 얼마? 1제곱분의 1 곱하기 2. 맞지? 무슨 힘이 작용해야 돼? 청력. A는 이쪽으로 2K 뉴턴.
B는 이쪽으로 2K 뉴턴. 자, A와 B 사이 완성됐죠? 그지? 다시 한 번만요. 자, B와 C 사이 할 수 있겠어요? 1제곱 2, 6, 12. 그럼 얘네 둘 사이는 12 K 뉴턴이 작용하는 거 맞죠? 서로 반대 부호니까 인력 서로 당겨지겠죠. 12 K 뉴턴, 얘도 12 K 뉴턴. 됐어요? 자, 마지막 하나. 얘랑 얘요. 거리는 2 제곱이니까 4. 전하량은 6. 4분의 6이니까 1.5. 방향은 인력 방향. 됐나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1.5 K 뉴턴, 얘도 이쪽으로 1.5 K 뉴턴. 됐니? 어때요? 우리 두 개씩 하는 걸 각각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세요. 반대 방향이니까 빼는 거 맞지? 0.5가 남아요. 어디로? 저쪽 방향. 됐니? 다시요. B는요. 같은 방향이니까 노란 거 빨간 거 더하는 거 맞지? 얼마야? 14요. 이쪽 방향. 얘요.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는 거 맞죠? 13.5요. 이쪽 방향. 어때요? 계산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전기력 파트를 할 때는 이 기본기를 잘 익혀뒀다가 이렇게 계산을 쭉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아, 내가 하는 거 쉽네. 각각 구해서 방향을 정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여기 파트는 한 번쯤만 배워보면 꽤나 많이 익숙해지는 파트가 됩니다. 아까 접촉이란 단어를 한 번도 안 배운다면 시험 문제 풀기가 꽤 곤란하겠죠. 하지만 들어봤으니까 접촉하면 전자가 간다? 전자가 많은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적은 플러스 쪽으로 당연히 가겠지. 언제까지? 둘의 전하량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갈 거 아니겠니? 그러면 전하량이 같아졌으니까 부호도 똑같겠죠. 반드시 청력이 작용하겠지. 그런 느낌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공이 3개 있으면 어떻게 되지? 2개, 2개, 2개. 이걸 3번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느낌은 꼭 가져주세요. 전기력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뒤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133페이지요. 9번 한번 해볼래요? 1분 드릴게요. 그냥 D는 거리만 재면 그냥 R 아니니? 우리가 똑같잖아요.
잘 돼요? B는 얼마니? 자, 시험 문제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거기 시험 문제 조건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라고 써있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에요. 그지? 그러면 다시 한번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일단 A라는 애가 C를 당겨주죠. 그러면 A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지? B라는 애는 서로 둘 다 플러스니까 C를 밀겠죠. 그럼 C는 이쪽 방향으로 B 때문에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얘네 둘의 힘의 방향은 반대인데 크기도 똑같으니까 힘은 0 된 거 아니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볼까? A와 C 사이의 전기력은 얼마니? 얘요 거리가 얼마야? D 플러스 R의 제곱분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4 쿨롱 곱하기 플러스 Q 여기까지 됐죠. K 값을 쓰든 안 쓰든 상관은 없지만 됐니? 두 번째요. B와 C 사이의 전기력은 얼마가 되면 돼? R 제곱분의 얘는 플러스 Q 곱하기 플러스 스몰 q K 어때요? 전기력을 각각 구한 거 맞죠? 이퀄 치면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 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K값 지워도 상관없지. 그래서 안 써도 상관이 없죠. 결국에 D 플러스 의 제곱 분의 얘요 4QQ 되니? 이퀄 치면요 R 제곱분의 QQ D 얼마면 되니? 수학으로 풀 생각하지 말고요. 얘랑 약분되게 없어. 이게 지워버리면 되죠, 그죠? 그럼 얘랑 이렇게 곱해버리면 4R 제곱 나오고요. 얘는 D 플러스 R의 제곱이죠. 그럼 D에다 얼마 넣으면 4R 제곱이 되겠니? D는 R 넣으면 되겠죠. 2R 제곱한 겁니다. 됐나요? 그럼 B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라고? 적어도 공세개는 있어야 된다 했고요.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전기력이 얼마의 사이즈로 작용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시험 문제 완성되는 거라 그랬지. 됐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방향 찾으시고요. 공식 써서 힘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건 뭐 수학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조합 문제죠. 그죠? 그래서 좀 쉽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됐니?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이쪽으로 한 번 넘겨봅시다. 이런 문제 할 수 있을래나? 뒤쪽에 좀 고전 올리기 문제 한번 해볼까요? 135페이지요. 5번이요. 자, 1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상황을 보시고 자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죠. 이게 물리 1단원이 다 끝나고 나면 나는 수업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벡터의 합과 차라는 걸 해줍니다. 나중에 물리 선생한테 물리원을 들을 때 수업 시간에 벡터의 합과 차를 해주지 않으면 잠깐 나가서 그 물리 선생한테 선생님 저 벡터의 합과 차를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보충을 해주세요. 벡터의 합과 차를 배우면 사각형, 마름모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머릿속에서 막 떠올라요. 그걸 한 번만 들어서 배우고 나면 벡터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걸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니네 물리원 처음 시작할 때 물리는 스칼라와 벡터가 있다. 스칼라는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어.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이 있다.
이동거리, 병어리, 속력, 속도,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여기까지 다 쓰거든요. 우리가 물리에서 배우는 애들은 스칼라가 아니에요. 모두 다 벡터만 배워요. 그러니 어떤 벡터가 나오든 모두 다 벡터의 합과 차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보셨나요? 근데 그 벡터의 합과 차는 기하 벡터라고 해서 수학에서 배웁니다. 한 번은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꼭 수업을 들으세요. 보셨나요? 그럼 물리 1단원이 얼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DDD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요. B와 C 사이의 전기력을 Q라고 할 때 여기다가 플러스 Q를 탁 놓으면 얘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의 힘을 받겠니?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B와 C 사이의 전기력 F를 한번 정리해볼까? 얘는요, K 값을 썼어요.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습관이 되면 매우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얘 2, 얘 2니까 4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얘 D, 얘 D니까 4D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렇네. 그럼 여기다가 Q 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그지? 굳이 공식으로 만들면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기호 따로 얘 따로 이렇게 써보면 K에 그냥 D제곱에 Q제곱만 나오면 F라고 쓰면 되죠. 4자가 약분돼서 없어질 거니까. 우리는 F라고 표시하래를 이미 한번 써봤어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놔뒀죠. 자, 그럼 세 방향. 플러스니까 얘에 의해서 밀리겠죠. 밀릴 거예요. 얘도 똑같은 전화인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밀 거예요. B에 의해서 밀 거죠. C에 의해서 밀 거죠. 그런데 같은 거리에 같은 전화량만큼 떨어져 있는 거 맞지? 그렇다면 얘네 둘은 같으니까 합력은 0. 이건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상쇄돼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이 녀석에 의해서만 힘을 받는 거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이 하얀 애에 의해서 A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Y 방향이라고 쓰는 게 답이 될 수 있죠. 1번, 2번, X. 그럼 얘와 얘 사이를 빨리 구할 수 있겠어요? A와 Q 사이는 거리 D의 제곱배만큼 떨어져 있고요. Q니까 Q제곱이요. 끝났죠. 여기다가 K 값을 표시하시면 얘랑 같은 값 맞지. 그럼 이 값은 그냥 하나. (4번) 정답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질문이요. 문제는 풀었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수능 문제가 됩니다. 자, 질문. A가 받은 전기력은 어느 방향 몇 뉴턴? 이 정도는 돼야 수능 문제가 된 거예요. 해볼까요? 잘 봐. 문제를 바꿨어요. 너무 쉬우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놔두고 A가 받은 전기력은 얼마니? 어느 방향? 이렇게 돼요. 해볼게요. A는 B는 서로 밀지. 그럼 B에 의해서 A는 이쪽 방향으로 밀리겠죠. 그죠? 다시요. C와 A는 밀죠. 이쪽 방향으로 밀겠지, 그지?
근데 그러면 A는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면 얘는 어디로 움직여? 이 두 개의 크기의 힘은 같으니까. 이게 벡터의 합과 차예요. 평행 사변형을 그린 곳에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이해됐나요? 이게 A가 받은 전기력의 방향이에요. 이해되니? 한 마리가 이쪽으로 당기고 한 마리가 이쪽으로 당기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죠? 좋네요. 자, 두 번째 크기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렇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니? 그러면 K를 쓰시고요. EQ 곱하기 Q 거리는요. DT 여기 얼마? 됐어요? 그럼 여기는 루트 2T의 제곱. 됐죠? 얘요. 이쪽으로 밀고 있죠, 그죠? 얼마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겠지. K의 루트 2T의 제곱 EQ 더하기 Q요.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 직각이니까 45도 45도 맞죠? 여기도 45도 45도 맞죠?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겠죠? 그럼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 맞지? 되니?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이 녀석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야? 얘보다 루트 2배 크면 되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게 벡터의 합과 차예요. 여기까지 완성이 돼야 물리라는 것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상황은 보이세요? 모든 문제의 구성이 얘가 직선으로 세가가 있던 위로 떨어져 있던 상관이 없이 전하량이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각각 전기력, 각각 전기력, 각각 전기력 걔네들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게 모든 전기력 첫 번째 파트의 모든 시험 문제예요. 되니? 화학과 물리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건 화학에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되니까 화학에서 훨씬 많이 배우시는 거고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애는 오로지 물리에서밖에 안 배워요. 그러니 화학, 물리 막 섞여 있는데 물리에서만 배우는 단원이 있으니까 요 녀석이 진짜 물리원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원 선행이니까 물리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되셨나요? 우리는 물리원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뭐라고? 전기력을 가지고 놉시다. 점전하에 전기장도 배워야 되거든요. 없어졌어요. 단스럽게. 전기장을 배우면 2단원이 1단원보다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없어졌어. 땡큐. 그러니까 요 따위 문제가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은 전기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안 오니까 뭐야 이것도 좀 어려운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기장은 너무 어려워요. 얘가 9구단이면 전기장은 미적에 해당돼요. 그만큼 레벨 차이가 큽니다. 1단원이 2단원보다 쉽구나 라고 느낄 만큼 전기장이 어려워요. 없어졌어. 땡큐. 됐죠? 그리고 3단원의 파동에너지를 배우면 니네는 끝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4단원이 있었어요. 물리원에. 거기에는 뭘 배우냐면 이 손잡이를 돌릴 때 힘은 얼마니? 이걸 배워요. 물속에다 공을 넣으면 부력은 얼마니? 이걸 배워요. 공을 발로 차면 얘가 빙글빙글 돌 때 이쪽으로 휘어져서 막으로 이 힘은 얼마니?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바람이 가면 속도 빨라 느려 가면서 날라올라 얘 힘은 얼마니? 뭐 이런 걸 배웠어. 평균대 위에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얼마나 웃긴 시험인지 아세요?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다 물체를 올려. 그리고 여기다 받침대를 올리고 물건을 올려. 이게 딱 평형이 됐을 때 얘가 요걸 떠받쳐주는 힘은 얼마? 이런 걸 배웠어요. 정말 미친 짓이에요. 정말 미친 짓 중에 하나에서 4단원이 단원 전체가 없어졌어. 땡큐. 물리 진짜 해볼만한 과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게 다 없어졌으니 매우 쉬워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 쉬워졌어요 라고 좀 느끼셔야 합니다. 됐나요? 전기력 파트 공 나오면 무조건 방향과 크기를 공식으로 구합시다. 됐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